안녕하세요. 코인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무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다시 빠지고 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반등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위험 자산에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협상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차트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락은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 불안, 금리 부담, 그리고 선물 포지션 청산이 동시에 겹친 결과입니다. 시장은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며 올랐고, 지금은 그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종전 협상 불발 또는 난항이 왜 비트코인의 악재가 되는지. 두 번째, 선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있는지. 세 번째,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열어두고 봐야 하는지. 먼저 중동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중동 리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유가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은 가장 먼저 국제 유가를 걱정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자산의 흐름을 강하게 받는 자산입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습니다. 종전 협상 난항, 중동 리스크 확대, 유가 상승 우려, 인플레이션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위험자산 회피, 비트코인 조정. 이 흐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상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나오자 시장은 유가 안정 가능성을 먼저 반영했고, 비트코인은 65K 이상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때 들어왔던 단기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67K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종전 기대감, 유가 안정 기대감, 알트코인 순환매, 65K 지지, 이 모든 요소들이 롱 심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한쪽으로 포지션이 과도하게 쏠릴 때 가장 크게 흔듭니다. 롱 포지션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가격이 65K, 64K 아래로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버리지를 쓴 롱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청산이 나오면 매도 물량이 더해집니다. 매도 물량이 더해지면 가격은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또 다른 롱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이게 바로 연쇄 청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때때로 이유보다 더 크게 움직입니다. 뉴스가 1만큼 나왔는데 가격은 3만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종전 협상 난항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가 시장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락을 더 크게 만든 건 선물 시장의 롱 청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차트를 보면 67K 부근에서 고점을 만든 뒤 계속 낮은 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67K를 찍고 밀렸고, 66K 부근에서 다시 막혔고, 이후 65K 회복도 강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우위를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요한 가격대는 63K입니다. 왜냐하면 63K는 최근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자 단기적으로 시장이 다시 지지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63K를 지켜낸다면 시장은 다시 64K, 65K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3K를 강하게 이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62K 초반, 심하면 61K 부근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동 이슈가 더 악화되고 유가가 다시 튀고 미국 증시까지 흔들린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60K 초반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시장을 무조건적인 하락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락은 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나온 조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약했다면 63K 부근에서도 반등 시도 없이 바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직은 주요 지지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하락장 확정이 아니라 상승 기대감과 리스크 회피 심리가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63K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64K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65K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63K를 지키고 65K를 다시 회복한다면 이번 하락은 단기 악재에 의한 흔들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3K가 무너지고 61K까지 밀린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공포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롱보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확신입니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둘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뉴스 한 줄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완전히 틀어지고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물 포지션을 잡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롱도 청산되고 숏도 청산됩니다. 가격이 아래로 꽂히면 롱이 죽고 갑자기 협상 관련 긍정 뉴스가 나오면 숏이 죽습니다. 이런 구간은 방향성 장세가 아니라 청산 장세입니다. 시장 메이커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과도하게 쌓인 포지션을 정리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배율 레버리지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투자자라면 분할 접근이 맞고 선물 투자자라면 손절 기준이 없는 포지션은 잡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방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협상에서 다시 진전 신호가 나오고 유가가 안정되고 비트코인이 63K를 지켜낸 뒤 65K를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67K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K를 돌파하면 68K, 69K, 70K 제도전까지도 열립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은 애매하고 유가도 크게 튀지 않고 비트코인은 63K에서 65K 사이를 오가며 횡보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알트코인 순환매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큰 방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부정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흔들리고 중동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고 유가가 상승하며 미국 증시와 위험 자산이 동시에 눌리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63K를 이탈하고 61K, 심하면 60K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63K와 65K라고 봅니다. 63K는 방어선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65K는 회복선입니다.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해야 시장이 다시 상승 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은 63K를 지키느냐, 65K를 되찾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배경에는 중동 협상 이슈와 선물 시장 청산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진 이유는 단순한 차트 조정이 아닙니다. 종전 협상 기대감이 흔들렸고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났고 위험 자산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선물 시장에서 쌓여있던 롱 포지션 청산이 겹치면서 하락이 더 강하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3K 지지가 살아있다면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63K가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61K까지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음 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포에 던지지도 말고 기대감에 무리하게 따라붙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디서 버티는지, 어디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빠르고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인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